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름 정의 총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름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count if 함수를 한번 같이 쓰시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count if 함수에 관련된 부분과 이름을 정의된 내용을 우리가 함수에서 쓸 때 좀 더 편리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것이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 기능과 관련돼서 함수와 어떻게 연계됐을 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한 5할은 count if 함수에서 와일드 카드를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저희가 범위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가 데이터가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컨트롤 설표 아랫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282 라인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 함수를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시는 거 상당히 고달픈 작업 중에 하나죠. 함수를 여러 번 써야 된다고 하시면. 그래서 이름을 정의해 놓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컨트롤 A 누르시고 전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 만들어주는 게 컨트롤 시프트 F3. 컨트롤 시프트 F3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F3을 누르시면 첫 행으로 만들어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전체의 범위는 컨트롤 F3에서 번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없어도 저희가 번호라고 하는 걸로 전체 범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전체 텍스트 안에서 보시면 중간에 광주라고 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대구가 들어가 있고 지역명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당되는 이 광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에서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count 조건이 있는 count if죠. 자, count는 세긴 세는 건데 일단 저희가 조건을 줄 거니까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번호 이걸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만약에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네, 물론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범위를 참조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번호니까요.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미리 보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영어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F3키를 누르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 붙여넣기.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3키를 딱 누르시면은 내가 정의해놨던 이름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선택하시고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번호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 또는 함수에서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녀석들을 불러올 때는 F3키만 누르시면 돼요. 다시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F3은 이름 만드는 거. 근데 F3키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F3키는 자, 수식에서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이름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게 F3키다. 되셨어요? 자, 정리하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F3키를 누르시면 번호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걸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범위를 보시면 앞에 숫자 나와 있고 중간에 문자 나와 있고 뒤에 또 가나다 이게 붙거든요. 자, 그래서 와일드카드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원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광주. 자, 광주. 모든 거, 광주, 모든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호 범위에서 요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어떤 문자든 한 개 이상의 5글자가 됐던 3글자가 됐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문자를 대변해 주는 게 와일드카드가 우리 별표죠. 그래서 여러 문자, 그 다음에 안에 광주, 뒤에 여러 문자. 요렇게 써주면은 이 함수는 못 알아먹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문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문자 별표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붙여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드 연산자
요거 앰퍼센트 연산자, 본드 연산자라고 보통 저는 얘기합니다. 자, 본드 연산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여기에 있죠. 요 셀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붙여야 되죠. 본드 연산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자가 나타내는 와일드카드 해당되는 요걸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광주가 들어가 있는 거 39개, 부산이면 34개, 그 다음에 대구면 55개, 인천이면 40개.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자, 앞에 광주, 중간에 광주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번호대가 4000대, 5000대, 즉 번호의 특정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와일드카드로. 자,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count if 함수로 쓰시면 됩니다. count만 써주시면 if 함수 나오니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거 화살표 선택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되죠. 탭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름 모르겠어요. 알면서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F3키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름의 리스트가 나오고 저는 거기서 번호 선택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훨씬 더 이게 간편할 경우도 있어요. 찾는 직관적으로 이름만 나오니까요. 이름만 정해 놓으면 가독성이 되게 좋아져요. 함수는 쓰기가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름을 다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함수를 적용하시던 함수를 써야 된다고 하면 거의 100% 저는 먼저 이름을 다 정의를 해놔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중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전설처럼 놔둬라 다니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 파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다음 사람이 그 파일을 열어보고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이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쭉 보시고 대충 그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름을 정의해서 쓰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만 들이시면 크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4000대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거에 뒤에 또 뭐가 붙건 뭐 상관없죠. 요거에 그 다음에 광주, 그죠? 예를 들어서 광주 그 다음에 모든 거 요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야 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요 4는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주는 여기서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로 문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앰퍼센드로 다 중간중간에 얘네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본드 연산자로 다 그냥 강력하게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붙여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대 요거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본드로 붙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 수에 해당 세 자리 순서는 상관없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거 물음표로 저희가 와일드카드로 대치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드로 붙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광주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뒤에 나 있는 것도 본드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자 몇 개가 됐든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해당되는 내용 0이 나왔죠? 왜 0이 나왔을까요? F2키로 보시면은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연산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AND 연산자. 왜냐면 중간에 요거 다음에 공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이면서 4000번대로 시작하는 건 4개 나오고요. 인천이면서 만약에 4000번대, 5000번대는 3개, 그 다음에 2000번대는 없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1000번대 2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만들어지는 내용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 정의와 관련돼서 함수에서 정의된 이름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기능 키가 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count if의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자 중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 글자가 이걸로 시작되는 것, 뭐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 그렇죠? 뭐 중간에 가격대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런 제품에 대한 부분만 개수를 세고 싶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와일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ount if 함수와 함께 이름 정의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해당되는 내용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함수가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방점을 찍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와일드카드라는 게 있고 또는 함수 내에서 정의된 이름을 불러올 때 단축키는 F3키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함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함수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 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연습하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먼저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함수에서 불러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못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어떤 소식이라든가 함수에서 정의된 이름의 리스트를 불러오려면 F3이다.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